절대 농사 안 된다 생각했어요. 저는 좀 미친 척하고 좀 한번 시도를 했죠. 점주분들이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매출이 대략 한 네, 정말 조져졌어요 그때는. 그때는 정말 밥만 먹고 살고 그냥 바로 노가다 나갔죠 그냥. 저는 이제 농산대를 졸업을 하고 과수 농사를 하고 있는 손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다 농사가 끝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휴면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잎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다시 또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방학이죠. 방학, 겨울 방학. 농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원래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공대를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권유해 주신 덕에 다행히 농대를 진학하게 됐고 지금 직업을 가지게 되었네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업을 이렇게 저도 어릴 때부터 포도 농사 짓는 걸 항상 옆에서 봐왔고 다른 애들 PC방 갈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작업하러 오고 참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예. 어릴 때는 어떠셨어요? 농사 이렇게 도와드리면서는? 절대 농사 안 된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풍부하게 자라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 뭐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좀 쉽게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지금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직접 관리하고 있는 평수는 1000평 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1000평 정도는 이제 혼자 커버할 수 있고 여유 시간엔 또 부모님 일을 좀 더 도와드리고 있고. 그럼 부모님은 또 따로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4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3000평은 이제 부모님 몫인데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도 농사에 좀 장단점이 있을까요? 우선 장점이라면 겨울에 좀 시간적 여유가 많다. 단점은 시기적으로 일이 빡실 때가 많아요. 시기적으로 일이 너무 몰리기 때문에. 또 전반적인 포도 농사에 있어서 잘 익혀내는 게 정말 기술이라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욕심을 덜 내고 옳은 퀄리티의 이제 포도를 얼마나 잘 다느냐, 그게 제일 기술이라 생각을 하는데 욕심을 조금만 내면 맛이 없고 퀄리티가 나쁜 포도가 생산이 되는 거고, 욕심을 좀 덜 내면 당도도 좋은 그런 과일이 생산되는데 요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장점이면서 단점이지 않나. 제가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샤인머스켓을 에이드로 만드셨던데 샤인머스켓이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과일인데 뭐 소위 말해 술 먹고 들어가도 요거 들고 가면 용서가 되더라 뭐 이런 썰도 있을 정도로 유명한 샤인머스켓인데 제빵업계나 가공하는 분들께서 이제 샤인머스켓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대기업에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을 보면 샤인머스켓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각종 착향제 비슷한 맛을 내는 그런 것들로만 구성돼 가지고 뒤에 성분을 보면 샤인머스켓 들어갔다 해도 0.0 몇 프로 뭐 1% 이렇게밖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게 대부분이다 보니 이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하고 싶은데 단가적인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좀 미친 척하고 좀 한번 시도를 했죠. 그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다행히 농촌진흥청이랑 세븐일레븐 그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갖고 우리도 이런 거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재료 납품 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잘 체결이 된 거죠. 네. 처음에 그 체결되셨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그냥 신기했어요. 편의점 가면 제 얼굴 나와 있고 제품 나와 있으니까 전화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야, 니 이제 돈 좀 많이 벌겠다 하면서 하나 팔 때마다 얼마씩 받냐 이러는데 저는 크게 남는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전화 받고 하면 되게 반갑고 신기하죠. 상품 보셨어요? 편의점에 가 있는 상품. 그렇죠. 제가 갔는데 점주분들이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저 마스크 내렸는데 마스크 올리라 하시더라고요. 전국에 제 얼굴이 팔리는데 정작 저를 못 알아보시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 참 그건 좀 안타깝던데. 그럼 농촌진흥청이랑 이런 세븐일레븐이랑 합작을 해서 추천을 네. 받으셨다고 해야 되나? 어떤 좀 계기가 있었을까요? 계기라고 하면 저 자체적으로 샤인머스켓을 이제 착지배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세븐 자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샤인머스켓을 어떻게 착즙할 생각을 하셨어요? 판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판매를 못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가장 무난한 게 착즙 주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죠. 그 제품은 처음에는 어땠어요, 반응이? 이런 것도 있네 하고 한번 드셔보시고 생각보다 많이 찾아주셨어요. 피드백도 그만큼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개선할 것 개선하고 앞으로도 또 매출 좀 많이 늘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에서는 어떤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그 포장지나
농업인으로서 안 해본 그런 절차를 밟는 게 그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판매죠. 전문적인 셀러나 그런 분들 좀 힘을 좀 빌려야 되지 않을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생산과 재배 기술인데 다른 분들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또 협업하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에이드 만드신 거 매출 어느 정도 될까요? 에이드 포함 제가 개인적으로 가공하고 있는 품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포함하면 매출이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이고 거기서 대략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제가 가져가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포도밭 매출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포도밭 한 1,000평 정도는 제 목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4천만 원 정도는 제가 들고 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사 지으실 때 네. 초기 비용 같은 건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초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땅 매입하는 자금 대출을 받았고요. 나머지 이렇게 각종 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좀 지원을 좀 많이 받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약을 치려고 해도 농약비 필요하겠죠. 하다못해 기계는 못 할다 한지언정 이제 경운기라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부모님한테 상당히 좀 도움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산에서 농사 짓고 계신데 경산에서 농사 짓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나고 자란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하죠. 땅값이 저렴한 다른 지역에 가서 자리를 잡았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이제 자란 지역에서 자리 잡는 게 수월하지 않았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이나 정보들 그런 걸 좀 많이 좀 교류해 주시는 것 같고 다양한 작물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작물을 하더라도 주변에 아주 특이한 작물들을 제외하면 웬만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 농가들이 있다.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교육 받으시면서 좀 도움이 됐던 것들이 있나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그런 분들을 되게 섭외하셔가지고 퀄리티 높은 교육을 좀 받고 있지 않나. 대표님은 농대를 나오신 다음에 농사를 시작하셨잖아요. 네네네. 농대를 가지 않고도 기술센터를 다니면서 배운 것들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진입 장벽이 상당히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농사라는 게 막말로 이렇게 20몇 살짜리가 내려와서 그냥 농사 짓겠다고 용자 좀 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누가 쉽게 해줄지 그런 걸 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좀 진입 장벽이 좀 있지 않나. 농사를 선택하고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가장 후회한 거는 대학 졸업을 하고 단가가 얼마 안 나왔을 때 내가 정말 정성 들여서 생산한 작물이 값어치를 인정 못 받을 때 그때 정말 후회스럽고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도 많았어요. 가격이 안 나왔던 이유는 전반적인 가격이 폭락해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졸업을 하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때 FTA 관련해서 포도 관련 작물들이 좀 단가가 전부 다 싸졌을 때였어요. 그때 거봉 2kg에 3,000원. 지금은 마트 가면 그래도 다 10,000원 이상씩은 다 받잖아요. 그때 3,000원, 4,000원 수수료 했거든요. 그냥 시장가에 그냥 맡겨지는 거죠. 시장가에 조져진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네, 정말 조져졌어요 그때는. 그때는 정말 밥만 먹고 살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농한기 요즘 이런 시즌에는 밭을 둘러볼 수 없이 그냥 바로 노가다 나갔죠. 그냥 용돈 하나 더 벌어보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은 그럼 농사 지으신 지 몇 년이 되신 건가요? 지금은 이제 농사 지은 지 한 8년 차 되어가고 있고 한 8번의 수확을 이제 맛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세요? 좀 더 이제 선택적인 폭이 있어서 좀 잘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촌에 있으면 좀 더 낙후된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여유도 있으시고 그런 거 보니까 좀 더 장점이 있지 않나. 자녀분들이 농사 짓는다고 하면 시키실 것 같으세요? 그때 상황을 봐야겠죠. 농담이고요. 예, 그때마다 이제 흐름이 있으니까 흐름에 맞는 산업에 종사할 수 있게 그런 이제 방향을 제시해 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꿈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의 꿈은 지금은 이제 제가 관리하는 게 1,000평 정도인데 10,000평, 20,000평을 경영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 이런 시장에서의 거대한 세력이 돼보고 싶습니다. 예.